울창한 숲이 햇빛을 가려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길. 민서는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7살짜리 아이에게 이 숲은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아빠와 엄마는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져 버렸고, 민서는 아무리 목청껏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숲의 습한 공기는 민서의 작은 폐를 답답하게 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 소리는 아이의 공포를 더욱 키웠다.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앙증맞은 운동화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가는 흐르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민서는 흐느낌 속에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숲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다. 민서는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잔뜩 웅크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여린 살결을 파고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민서의 울음소리에 이끌린 듯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뭇가지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녹색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늑대들이었다. 크고 날렵한 몸집의 털은 잿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빛나는 눈은 민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민서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차에 늑대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늑대들은 민서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렸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그녀의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와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은 곧 격렬한 오열로 변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늑대들 중 가장 앞에 있던 늑대. 유난히 몸집이 크고 얼굴에 깊은 흉터가 있는 늑대가 민서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 늑대는 다른 늑대들과 달리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르렁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묘하게도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흉터가 있는 늑대가 민서의 얼굴 가까이 코를 가져다 댔다. 차가운 콧김이 민서의 뺨에 닿았다. 민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채 늑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늑대는 민서의 뺨을 한 번 핥았다. 축축하고 거친 혀의 감촉에 민서는 몸을 움찔했지만 늑대는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듯 부드럽게 행동했다. 다른 늑대들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흉터 늑대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듯 민서를 향한 적개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이 늑대들은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숲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늑대들은 일제히 총성이 들려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귀는 쫑긋 세워졌고 눈빛은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흉터 늑대 또한 총성 쪽을 응시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총성 소리에 민서는 다시금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마치 어릴 적 그림책 속에서 보았던 사냥꾼의 총소리처럼 늑대무리는 총성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한데 뭉쳤다. 그들은 더 이상 민서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다. 민서는 늑대들의 이런 행동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왜 사냥꾼의 총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향하려 하는 걸까? 흉터 늑대는 민서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는 민서의 발치에 자신의 몸을 낮추더니 민서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그리고는 총성 소리가 들려온 곳과 반대 방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듯이 민서는 그의 뜻을 이해한 듯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직도 두려웠지만 흉터 늑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이 샘솟는 듯했다. 총성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숲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서는 흉터 늑대의 뒤를 따랐다. 늑대 무리는 민서를 가운데 두고 조용히 숲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빨랐다. 민서는 늑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숲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늑대들의 옹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이 상황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늑대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마 후 숲속 작은 오솔길에 도착했다. 늑대 무리는 멈춰 섰다. 흉터 늑대는 민서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늑대들과 함께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늑대들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 민서는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녀는 오솔길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이민서, 아빠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빠 여기 있어요. 민서 여기 있어요. 민서는 필사적으로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랜턴을 들고 민서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민서야,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민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민서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민서는 아빠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늑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늑대들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줄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민서 괜찮아요. 아빠, 엄마. 아빠 이선우와 엄마 박혜진은 민서의 무사함에 안도하면서도 이 숲에서 그녀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숲을 헤매는 동안 총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선우는 숲속 깊은 곳에서 어떤 그림자를 본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확신할 수 없었다. 민서는 아빠 품에 안겨 뒤를 돌아보았다. 늑대들이 사라진 숲은 여전히 어둡고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흉터가 있는 늑대의 눈빛. 그 눈빛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떤 사연을 가진 인간적인 슬픔과 연민이 담겨있는 눈빛이었다. 민서는 그날 밤 따뜻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잠들기 전 흉터 늑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났다. 숲을 지키는 늑대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항상 어려움에 처한 순수한 영혼을 늑대들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구절로 끝났다. 민서는 자신을 구해준 늑대들이 혹시 그 전설 속의 늑대 영혼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그리고 흉터 늑대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한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숲속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은 민서의 작은 마음에 깊은 씨앗을 심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처럼 민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숲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밤마다 그녀는 꿈속에서 늑대들을 만났다. 특히 얼굴에 흉터가 있는 늑대. 그레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꿈속에서 그레이는 으르렁거리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민서의 주위를 맴돌았다. 때로는 숲속 깊은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고 때로는 그녀를 향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그 꿈들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민서의 부모님,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안도했지만 민서가 숲에서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민서는 늑대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입을 다물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유명한 야생동물 연구가였다. 그들은 숲의 생태계와 동물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전문가였고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보호에 힘써왔다. 그들의 서재는 온갖 동물 관련 서적과 논문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레이의 얼굴과 함께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늑대 영혼. 할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늑대 영혼이 흐른단다. 그 영혼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민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숲에서 그레이를 만난 후 그녀의 생각은 달라졌다. 민서는 할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숲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늑대들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민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가 늑대들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진 속 늑대들 중 유독 한 마리의 늑대가 눈에 띄었다. 몸집이 크고 눈빛이 그레이와 흡사했다. 그리고 그 늑대의 얼굴에도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다. 최근 몇 주간 국립공원 인근에서 희귀 야생동물 밀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늑대 서식지에 대한 불법 침입이 잦아 관계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용의자는 잔혹한 밀렵꾼으로 알려진 김철수입니다. 민서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뉴스에 비친 김철수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민서는 그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김철수의 눈빛은 차갑고 잔혹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나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항상 총이 들려 있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뉴스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김철수라니, 그 자가 다시 나타난 건가? 이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연구 자료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 민서는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녀의 부모님이 연구하는 생명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생명석은 오래된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신비한 돌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증폭시키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민서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이 생명석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해왔다. 그들은 생명석이 늑대들의 특별한 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서는 김철수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다. 그 잔혹한 눈빛.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문득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숲에 갔다가 길을 잃었을 때 만났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남자도 총을 들고 있었고 숲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김철수의 눈빛과 똑같았다. 민서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남자가 김철수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민서는 그레이가 다시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그레이는 민서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레이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입모양만 보였다. 도망쳐. 그가 너를 노리고 있어. 생명석을 찾아. 민서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레이가 말을 했다. 그리고 생명석을 찾으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민서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숲에서 늑대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아빠, 민서가 숲에서 늑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늑대들이 민서 안 해치고 오히려 지켜줬어요. 얼굴에 흉터 있는 늑대가 민서한테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줬어요.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늑대들이 널 지켜줬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민서야, 이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생 늑대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었다. 진짜예요. 그 늑대의 눈빛이 꼭 할머니 눈빛 같았어요. 민서는 앨범 속 할머니와 늑대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혜진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늑대는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키웠던 늑대와 너무 닮았는데, 그리고 이 흉터는. 그녀는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숲에서 부상당한 늑대를 치료해 주었고, 그 늑대가 평생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의 이름이 그레이였다. 그레이, 이 늑대가 정말 그레이일까요? 이선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레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 민서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그레이가 자신에게 말을 했고, 김철수라는 이름과 생명석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야기.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의 이야기에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들은 민서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생명석과 김철수라는 이름은 그들의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수, 그자는 생명석을 노리고 있어. 박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명석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유물이야. 할머니께서 그 힘을 이용해 숲을 지키셨다고 했지. 하지만 그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 이선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네가 만난 늑대들이 단순히 야생 늑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김철수는 위험한 사람이야. 너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민서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불안해졌다. 김철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레이와 늑대 무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늑대 영혼과 생명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생명석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짐승의 모습으로 숲을 헤매게 될 것이다. 민서의 마음속에 의문이 증폭되었다. 할머니가 늑대가 되었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레이가 정말 할머니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늑대 영혼의 전설, 김철수의 등장, 그리고 생명석. 이 모든 것들이 민서의 주변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서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할머니가 늑대가 되었다는 것일까? 그리고 숲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레이가 정말 할머니일까? 그녀는 꿈속에서 본 흉터 늑대의 눈빛과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시감이 그녀의 불안감을 키웠다.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할머니의 필체로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숲의 정령들과 교감하고 늑대들과 친구처럼 지냈던 이야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특히 생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생명석은 숲의 심장부에 잠들어 있는 신비로운 돌로 생명을 치유하고 증폭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생명석의 힘을 이용해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고 숲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할머니는 김철수라는 이름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김철수는 할머니의 남동생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명석의 힘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그 힘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얻으려 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김철수가 생명석을 차지하려 하자 숲의 정령들과 늑대들의 도움을 받아 그를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생명석의 힘을 사용해 자신을 치료하려 했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강력했고 할머니는 인간의 모습을 잃고 늑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늑대가 바로 그레이였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늑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늑대가 자신을 구해준 그레이였다는 사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일기장에 적힌 생생한 기록과 늑대의 눈빛, 그리고 김철수의 등장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늑대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밤 민서는 다시 그레이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그레이가 명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서야, 할머니란다. 민서는 꿈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레이의 눈빛은 슬픔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김철수가 생명석을 노리고 있단다. 그를 막아야 해. 생명석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힘을 허락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민서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레이는 할머니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늑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민서는 할머니의 희생에 대한 고통과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부모님에게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박혜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늑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엄마가 늑대라니. 우리가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어. 박혜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이선우는 아내를 위로하며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생명석, 그 힘이 정말 존재하다니. 그리고 김철수가 장모님과 관련이 있었다니. 이선우는 김철수가 왜 그토록 생명석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늑대들을 밀렵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김철수는 생명석의 힘을 얻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김철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에 김철수가 생명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고고학자와 민속학자들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철수는 생명석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해 숲의 늑대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늑대들은 생명석의 수호자였고 김철수는 그들을 방해물로 여겼던 것이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김철수는 숲속에서 민서가 그레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민서가 생명석과 늑대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민서는 이제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녀가 틀리지 않았다고 속삭였다. 김철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날 저녁 민서의 집에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민서가 전화를 받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네 할머니는 어디 있니? 그 늑대 말이야. 민서는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네 할머니는 내 것을 훔쳤어. 생명석을 말이야.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네 할머니를 내게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물론 네 부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민서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철수였다. 그는 이미 민서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할머니가 늑대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민서는 두려웠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선우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박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돼. 김철수는 경찰 내부에도 인맥이 있을 거야.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민서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그들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기장에는 생명석의 위치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별빛 동굴이라는 곳에 생명석이 잠들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곳은 늑대 영혼들이 수호하는 성지라고 했다. 김철수가 생명석을 노린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향할 것이 분명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와 함께 별빛 동굴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철수보다 먼저 생명석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서는 부모님을 따라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레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세 사람은 알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앞에는 김철수의 위협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무들은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고 덤불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선우는 랜턴 불빛으로 앞길을 비추며 민서와 혜진을 이끌었다. 박혜진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서는 두려웠지만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섰다. 일기장에는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에 오래된 떡갈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 아래에 숨겨진 입구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선우는 숲을 연구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길을 찾았다. 숲의 지형은 복잡했고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의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민서는 추위에 몸을 떨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난번 숲에서 들었던 그레이의 울음소리와 흡사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응시했다. 아빠, 엄마, 늑대 소리예요. 그레이인가 봐요. 이선우와 박혜진도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김철수가 늑대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긴장했다. 민서야, 늑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박혜진이 민서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하지만 민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자신들을 부르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레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부모님보다 한 발 앞서 늑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거대한 떡갈나무 앞에 도착했다. 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했고 그 주변에는 세 갈래의 작은 오솔길이 나 있었다. 이선우는 랜턴 불빛으로 나무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떡갈나무 뿌리 아래 이끼로 뒤덮인 바위 틈새에 희미하게 숨겨진 입구가 보였다. 할머니의 일기장에 적힌 그대로였다. 찾았어요. 여기가 별빛 동굴 입구예요. 이선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민서와 이선우, 박혜진은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김철수다. 박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김철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사냥꾼 무리가 뒤따랐다. 김철수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군. 이선우, 박혜진, 그리고 어린 민서까지. 이선우는 민서와 혜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김철수, 내 놈이 감히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하하하, 별빛 동굴은 내 것이 되어야 할 곳이다. 내 놈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하다니. 게다가 네 딸은 생명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더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생명석을 찾아 헤맸는지 아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생명석은 내 놈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박혜진이 소리쳤다.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순순히 그 아이와 생명석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김철수가
총을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숲속에서 늑대들의 맹렬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레이였다. 그레이는 늑대 무리를 이끌고 김철수 일행을 향해 돌진했다. 늑대들은 김철수 일행에게 맹렬히 달려들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김철수와 사냥꾼들은 당황하며 총을 난사했다. 숲속은 순식간에 총성과 늑대들의 울음소리로 뒤섞였다. 이선우는 그 틈을 이용해 민서와 혜진을 데리고 별빛 동굴 입구로 향했다. 빨리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민서는 그레이가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레이는 김철수를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김철수는 총을 들어 그레이를 겨냥했다. 감히 내까지 짐승이 날 방해해. 안 돼 할머니, 민서는 소리쳤다. 그녀는 그레이가 할머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애타게 그를 불렀다. 총성이 울렸다. 탕그레이는 몸을 움찔했지만 김철수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더욱 맹렬히 김철수를 향해 돌진했다. 그레이의 공격에 김철수는 총을 놓치고 쓰러졌다. 그레이는 김철수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다. 그레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민서가 소리쳤다. 그녀는 할머니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르기를 원치 않았다. 그레이는 민서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김철수의 목덜미를 놓아주었다. 김철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늑대들은 김철수 일행을 숲 밖으로 몰아냈다. 김철수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치듯 숲을 벗어났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민서를 데리고 별빛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동굴 내부는 예상외로 넓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벽면에는 푸른빛을 내는 수정들이 박혀 있었고 천장에서는 영롱한 물방울이 떨어져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기가 생명석이 있는 곳인가 봐. 박혜진이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눈부신 빛이 그들을 감쌌다. 빛의 근원지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에 신비로운 빛을 내는 투명한 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생명석이었다. 생명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때 그레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몸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레이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민서의 발치에 쓰러졌다. 할머니 괜찮아요. 민서가 그레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레이는 힘겹게 민서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함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생명석의 빛을 응시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생명석에 손을 뻗었다. 민서의 손이 생명석에 닿자 생명석은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동굴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민서야 위험해. 이선우와 박혜진이 소리쳤지만 민서는 이미 빛 속에 잠겨 있었다. 빛은 민서의 몸을 감쌌고 이내 그레이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그레이의 몸에 박힌 총상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총상은 서서히 아물고 그의 몸을 뒤덮었던 늑대의 털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빛이 잦아들자 그레이가 있던 자리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지만 민서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민서야. 우리 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선우와 박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그들의 가족은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완전하게 만났다. 생명석의 힘이 할머니를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린 것이었다.
민서의 순수한 마음과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생명석의 힘을 바르게 이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동굴 입구에서 다시 한번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드디어 찾았군, 생명석.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김철수가 총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생명석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생명석은 내 것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민서의 가족은 경악했다. 김철수는 끝까지 생명석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민서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굴 안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서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할머니의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리고 생명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김철수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생명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총구를 민서의 가족에게 겨누며 한 발짝씩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명석은 내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뜩였다. 할머니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민서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에 서려 애썼다. 이선우와 박혜진 또한 민서를 지키기 위해 김철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모님 정신 차리세요. 생명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반응한다고요. 박혜진이 절규하듯 외쳤다.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마. 너희는 그저 그 짐승 같은 여자가 남긴 낡은 전설에 불과해. 나는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다. 김철수는 총구를 할머니에게 겨누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민서는 김철수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꽉 쥐고 생명석을 응시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아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이모가 탐욕 때문에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김철수는 민서의 목소리에 잠시 주춤했다. 내까짓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닥쳐. 그 순간 민서는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에 생명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생명석에 닿자 생명석은 다시 한번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동굴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민서의 몸은 빛에 감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서야, 내 마음속에 순수한 빛을 믿으렴. 김철수는 빛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총을 난사하며 빛을 향해 공격했지만 총알은 빛 속으로 사라질 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할머니와 이선우, 박혜진은 민서가 생명석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민서를 믿었다. 빛 속에서 민서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생명석의 힘을 통해 숲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숲의 나무들, 동물들, 심지어 땅속의 바위까지. 그녀는 숲의 고통을 느꼈고 생명석의 힘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민서는 빛 속에서 김철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모, 이제 그만해요. 탐욕은 이모를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김철수는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나는 파멸하지 않아. 내가 이 생명석의 힘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내 발밑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는 빛을 향해 몸을 던졌다. 생명석의 힘을 직접 손에 넣으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철수의 손이 생명석에 닿는 순간 생명석은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거부하듯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김철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의 몸은 빛에 의해 타들어가는 듯했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늙어버렸다. 그의 탐욕이 생명석의 순수한 힘과 충돌하여 그를 역으로 공격한 것이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수를 추적하던 산림청과 경찰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숲속에서 총성을 듣고 이곳으로 향한 것이었다. 산림청 직원들은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빛에 둘러싸인 민서와 고통스러워하는 김철수, 그리고 이선우와 박혜진, 할머니의 모습까지 김철수 움직이지 마라. 산림보호법 위반 및 불법 밀렵 혐의로 체포한다. 산림청 직원이 김철수를 향해 총을 겨누며 외쳤다. 김철수는 분노에 찬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내까짓 어린 것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민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빛의 힘에 의해 쇠약해진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동굴 입구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레이를 제외한 늑대 무리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늑대들은 김철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늑대들은 김철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김철수는 늑대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산림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이모님, 체포합니다. 당신은 살인미수, 환경파괴, 불법 밀렵 등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철수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민서의 몸을 감싸던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민서는 생명석에서 손을 떼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단다. 민서야, 네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어. 그리고 생명석도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부둥켜 안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경찰과 산림청 직원들은 동굴 안의 신비로운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민서와 생명석의 힘 덕분임을 직감했다. 생명석은 다시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동굴 중앙에 자리 잡았다. 그 힘은 더 이상 악용될 수 없었다. 민서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생명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늑대들은 민서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듯했다. 민서는 늑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늑대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 고마워요. 김철수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의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민서의 용기와 순수함이 그 모든 비극을 막아냈다.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늑대들은 자유롭게 숲을 누볐다. 민서의 가족은 다시 완전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렉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생명석의 진정한 의미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김철수는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의 탐욕과 광기가 불러온 비극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5년 전 할머니가 늑대로 변하게 된 경위, 생명석에 대한 그의 집착,
그리고 민서의 어머니를 노렸던 사건의 전말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김철수는 끔찍한 살인 미수와 불법 밀렵, 환경 파괴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별빛 동굴 사건 이후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민서가 할머니를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온화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어머니가 돌아온 것에 기뻐하며 극진히 보살폈다. 그들은 할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녀에게 평화로운 노년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생명석은 다시 별빛 동굴 깊은 곳에 봉인되었다. 할머니는 생명석의 힘은 자연의 순환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탐욕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늑대 무리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에게 위협받지 않았다. 할머니는 늑대들이 숲의 진정한 수호자이며 생명석의 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늑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늑대들이 자신의 가족이자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학교로 돌아갔다. 숲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친구들은 민서가 숲에서 겪었던 일을 믿지 않았지만 민서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경험을 소중히 간직했다. 이선우와 박혜진은 김철수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연구 방향을 재정립했다. 그들은 생명석의 존재와 늑대 영혼의 전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숲과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국립공원 관리소와 협력하여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의 연구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서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숲을 찾았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숲의 지혜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민서는 숲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나무들과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늑대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민서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민서는 그들의 털을 쓰다듬으며 교감했다. 그레이를 제외한 늑대들은 민서를 숲의 새로운 친구이자 수호자로 받아들인 듯했다. 민서는 그레이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레이가 자신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덧 민서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숲과 자연을 사랑했다. 그녀는 환경보호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했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꿈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연구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숲과 늑대, 그리고 생명석의 전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생명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 생명석의 힘은 단순히 생명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단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 너의 순수한 마음이 그 힘을 깨웠듯이 너는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이 숲에서 겪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숲과 생명체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철수라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비극을 통해 민서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민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늑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시작된 그녀의 삶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